그러면 지금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원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결과로 인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민심이 거의 이러니까 민주당이 또 많이 무너지고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것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투쟁이 좀 있거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지금 이 민심으로 네네. 치르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큰일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민심을 갖고 와야 되겠죠. 음. 지금 민심이 이렇게 돌아섰더라도 의회는 민주당이 갖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은 민주당이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다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민심을 다시 갖고 오려고 온갖 짓을 하겠죠. 그러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알 수 없는 온갖 짓들을 할 겁니다.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올라온 네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이 이제 시정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겠죠. 네. 특히 미디어에 오르는 기사들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하겠죠.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렇죠. 만들어서라도 그 두 얼굴을 끌어내려야 조금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카드를 얻었으니까 네네네. 띄우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양쪽의 시그널들을 보는 재미는 아니지만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네.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까?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움직임이 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결과를 낸 게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했던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조국 감싸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보이는데 그게 될 거냐? 지금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문파의 지지층들은 이런 걸로 흔들릴 게 아니죠. 이미 의식적으로 자기들은 선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서 어떤 조정이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 거죠. 쉽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지금 네네. 목소리를 내서 네. 자기 밥줄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뭐 지지를 이기든 지든 계속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밥줄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밥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변해보려고 하고 변한 티를 내려고 하고 그래서 민심을 갖고 오려고 할 텐데 그 문바들하고 그런 의원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살짝 다른 거죠. 서로 이길 때는 좋겠지만 서로 꼼짝꼼짝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조금씩 의견 차이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초선 의원들을 지지하는 거냐? 아니죠. 네. 이 사이에 혹은 이 전부터 계속 거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문제인식을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선거에 지니까 민심이 변하니까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로서 알려줘야만 잘못을 알 수 있는 그런 등신들을 저희가 동정을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 의원 날이라고 모셔지는 사람들을 이런 등신들로 채웠다라는 걸 오히려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선언 같은 거 해봐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세비를 줘가면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네네.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잘 나갈 때는 입 다물고 있고 옳고 그른지를 알았으면 입 다물고 있는 거라서 비난을 받아야 되고 몰랐으면 무능력한 거죠. 이렇게 알려줘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이 들어가서 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권 주자들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을 잃었다라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어떨까? 특히 이재명 씨는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민주당 내에서 좀 저는 이재명 씨가 목소리를 키워서 네네. 민주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키울 수도 있겠지만 썩은 데다 더 이상 올라타 있다가 같이 가라앉겠다 싶으면 그렇죠. 민주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주당의 후보들 하고는 좀 다른 위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민주당 내 대선 후보들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 야당 쪽에 야권의 대권 주자들 네네.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안철수 씨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다가 후보 단일화를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 입장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단일화를 해서 이겼으니까 후보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후보를 안 하면서 네. 물론 단일화해서 졌지만 계속 지지를 하면서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로 지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 상태에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후보들 잠룡들이 있었죠. 뭐 홍준표 씨라든가 김무성 씨라든가 원희룡 씨라든가 뭐 이런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안철수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합당이 된 건 아니지만 얘기가 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안철수 입장에서는 아직은 선택지가 있죠. 합당을 할 수도 있고 계속 국민의당으로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마 안철수 씨의 특성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위치를 얻으려고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윤석열 씨가 있죠. 네네. 지금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 일단 지금 민주당하고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네. 국민의힘이 대세다라고 느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갈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선거였고 민주당이 진 거다라고 봤을 때는 꼭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독자 노선으로 나와서도 당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이 민심을 얻고 있었을 때라면 이쪽은 뭐 주목을 받지 않거나 어떻게든 하나로 합쳐야만 그래도 좀 승부를 해볼까 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처럼 민주당이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야권에서 어떻게 승부를 볼 것인가 그리고 굳이 하나로 합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이런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이제 눈여겨볼 수 있겠죠. 1년 내년이니까. 네네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가면서 국민의힘이 되살아나게 됐어요.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되살아났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는 정권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의 결과로서 대선까지 이어져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권력을 잃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금 이렇게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민주당 정권이 이 다음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는 한번 멈추는 게 그나마 나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을 건데 저는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결과.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선거라고 생각을 하면 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결과죠. 네. 하지만 저는 정치 유튜버로서 선거는 하루고 정치는 매일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껏 민주당이 아쿠아일로를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로 하루가 나왔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 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맞아요. 네. 국민의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촛불을 들어서 쫓아낸 박근혜 정권과 함께 그러게요. 네. 없어져야 될 정당이 민주당의 개판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최악의 결과죠. 그렇죠. 사실 얼마나 우리가 혐오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들의 뭐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이 선거가 민주당이 치렀고 민주당이 패배한 거죠. 그래서 승리는 아무도 안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다시 살아났을 뿐 정작 이겨야 될 시민들, 국민들은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최악의 상황이 드러날 뿐이죠. 망자가 다시 살아난 거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의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가 더욱더 시급한 겁니다.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전문식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거예요. 지금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그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나아질 거냐? 더 나빠질 겁니다. 가속도를 한번 멈췄다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은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그만큼 대안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단순히 선거로서 민심을 표현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해서 정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의 자리를 갖고 와야 됩니다. 투표만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 자체가 계급을 의미하는 건데 민주주의라고는 정반대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런 정도다.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던 거를 확인한 정도의 의미인 거지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최악이 드러났을 뿐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 공감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최악이네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그 촛불 들어서 이렇게 몰아낸 정권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기도 하고, 아까 홍준표, 김무성 이런 얘기 들을 때 사람이 안 바뀌었지 참,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 선거로 인해서 네.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원인도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 선거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도 이기지 않은, 사실 일반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그냥 드러났다. 그리고 최악이 현실화된 거죠. 사라져야 될 정당 하나는 아니죠. 사라져야 될 정당들이 회전문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정말 확인한 거죠. 그래서 대안이 얼마나 우리한테 절실한지, 그 대안을 만들려는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좀 나서 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죠. 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아쿠아일로를 겪는 이런 경험을 하면 좌절에 빠지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정말 끝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졌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그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박근혜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닌가요? 그때 국회도 정권도 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잡고 있었죠.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를 이 정도 선거 결과까지 냈으면 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민주주의를 한번 해봐야죠.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인가요? 그리고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오늘 아재돌룸은 바로 수요일날 있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